여러분, 중소기업이 절규한다. 이자 폭탄 못 견뎌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사실이고도 남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이 5% 이상 대출을 받은 금리 비율요. 5% 이상 대출 금리를 받은 비율이 여러분 28.6%나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10개 중에 3개는요 5% 이상 대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5% 이상 금리의 대출을.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3% 이상 4% 미만은 32.5%예요. 그리고 4% 이상 5% 미만은 26.8%고요. 5% 이상 비중은 28.8%입니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5% 이상 비중이 3%밖에 안 됐습니다. 3%라는 것은 진짜 중소기업이 열악한 곳에는 이게 5% 이상 대출 금리로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아주 낮은 가격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3% 미만이 60.9%니까 그죠? 33% 미만이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2020년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하고 비교해도 5% 이상은 6%였고요. 2022년에는 28.8%입니다. 게다가 3% 미만은 61.4%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11.9%입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소기업의 이 대출 금리는 진짜 90만이 넘는 중소기업에게는요 아마 큰 치명상이 될 겁니다. 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영업자들도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요즘 실물 경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사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못 버틴다 이런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리마저도 28.8%니까 이게 충격적이죠. 게다가 1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잔치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어마어마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해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이자는 이자대로 올려고요. 예금금리는 예금금리대로 낮춰서 그들의 이익만 취했고요. 그들의 이익만 취하니까 이게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금 시장에는요. 은행 전체에 대한 구조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중소기업인들도 이게 한목에 모여서 말입니다. 이자 폭탄 못 견뎌요. 이런 말을 쓸까요? 사실 중소기업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리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4.87%입니다. 4.87%. 물론 지금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내려라 해서 조금씩 낮아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 대출금리는 높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요. 12월에 2.89였거든요. 2021년 7월에도 2.85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4.84라는 숫자는 대출금리가 거의 배 가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자 폭탄 못 견뎌요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결소 중소기업 비중 추이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아픔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손 중소기업이라는 게 결국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결손이니까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중소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2017년에는 3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38.9%예요. 10개 중소기업 중에 4개가 결손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자 폭탄까지 가면 이 결손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 망하는 거죠. 줄줄이 망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통제 방역이 우리 경제를 망쳤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실제 통제 방역을 하면서 자영업자, 소기업, 중소기업 엉망이거든요. 뭐 빚으로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엉망입니다. 지금 빚 보세요. 2016년에 중소기업 대출 금액이 590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보면 931조입니다. 이거요? 예, 1,000조 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1,000조 넘는 거. 1,000조가 넘으면 더 못 버티겠죠. 지금 중소기업들은 참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대출은 더 늘어납니다. 1,000조에 육박하는 것. 예,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물경제, 기초경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자에 못 견딘다. 이자 폭탄에 못 견딘다. 이 말은요.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아우성을 지금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 지금 중소기업의 결손 비중은 크고요. 예, 그에 따르는 충격은 이자 폭탄의 충격은 저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틀어 놓은 경제 법안들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만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몽디를 부리면서 맞겠죠. 경제가 더 나빠져 가는데도 경제가 더 나빠지면 뭐 책임은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로 돌아올 테니까 예, 결국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서 아주 지독하게 예, 방해를 하겠죠.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기 때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예, 자영업자, 예, 윤석열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적폐 세력으로 규정이 됐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예, 경제적 이익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으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더 추진해서 예,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